그런데 왜 각국에서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인데요. 새벽에는 제법 쌀쌀한 바람을 느껴지는 걸 보니 확실히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남은 기간은 약 4개월, 이제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진입했으니 연초 계획했던 목표 중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힘을 내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돌아가서 오늘은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과 그 배경을 다뤄볼 텐데요. 특히 이번 달부터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5.5%인데요. 이번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거쳐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2시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9일 새벽 3시쯤 기준금리를 25bp 또는 50bp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최근 발언과 6월 FOMC 점도표, 그리고 현재 미국 물가 수준과 실업률에 근거하여 전망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FOMC 회의는 올해 3번 남았는데요. 즉 9월, 11월, 12월에 열리고, 표에 보듯이 회의는 이틀간 진행되며 기준금리는 회의 마지막 날 현지 시각 오후 2시쯤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되고, 9월, 10월은 금융안정회의가 개최되는 바 기준금리 관련 회의는 사실상 10월, 11월에 진행되며, 다시 말해 올해 안으로 10월 11일과 11월 28일 딱 2번만 기준금리 관련 회의를 실시하기에 저는 다가오는 10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국에서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자본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발표를 목마르게 기다린 것처럼 보이고,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곧 좋은 뉴스로 인식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단지 이러한 자본시장의 요구만을 수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물론 넓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하게 되는 배경에는 아마도 다음에 4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 부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유효 수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채 부담이 높은 가계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부분의 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부문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 효과인데요. 역시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금융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고, 한편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어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오랜 기간 투자 또는 연구 개발해야 하는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다만 주가 등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리 인하와 해당 수혜 업종을 바로 연결하여 투자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에 금리 인하는 기업 부문에 있어 비용 절감과 투자 촉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부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비드19의 확산으로 각국의 정부는 동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을 감행하고, 또한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경기 악화는 막은 듯 보이나 정부 부채는 크게 증가하고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어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각국의 중앙은행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부터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관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코비드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만기 도래하는 채권 상환 자금 마련이나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하필 시장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은 자칫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고 또한 커진 채권 이자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중앙은행에 미국인 경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따라서 내년부터 공화당 정부가 출범하든 민주당 정부가 이어받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에 아무래도 첫 해부터 예산을 줄일 것으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채 발행 금리 수준은 현재보다 낮게 되도록 연준에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한 줄어든 이자 비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다른 정부 부문 지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 지출 역시 유효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리 인하는 자국 화폐 가치 절하를 유도하여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상대국 또한 금리를 단행할 경우 금리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자칫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절하를 기대한 금리 인하는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의 금리 효과를 기대하고 또한 미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더불어 실업률 또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칫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9월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구조조정 대상 부문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폭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는 물가가 제법 안정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사치제가 아닌 정상제인 경우 판매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 기업의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통위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 금융 안정 또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수 있겠으나 그 폭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 가계 부채 규모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연내 50bp를 초과한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채권 가격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와 그에 대한 전략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